네. 예. 이어서 봐요. 네. 지난 시간 자고 일에 그립던 님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누나. 그래 이제 그 님, 그죠? 님을 만났잖아요. 자, 이어서 님과 이제 대면하게 된 거예요. 아, 님이 있구나. 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죠? 아, 님이란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야. 그죠?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 님과 더더욱 친밀해지게 해요. 친해지게 해요. 이제 만났으니까 확인을 했으니까 님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오늘 이 내용은 님이라 불리우고 요거로 풀리운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볼 내용은 님과의 구체적인 만나고 또 만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는 뭐라 할 수 있냐면 님과의 조우, 님과의 조우. 이 조우가 이게 둘 다 만난다는 거거든요. 만날 조에다가 만날 우자예요. 만나고 또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기 했었잖아요. 자고 일에 그립던 님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누나. 그죠? 이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대면하게 됐다. 그죠? 그래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 님과 좀 더 친밀해집시다. 구체적으로 만납시다. 만나고 또 만납시다. 더더욱 본질적으로 만납시다. 이제 이 내용이 되어지겠죠. 이 조우가 만날죠, 만나루인데 이게 이제 어떤 만나고 만남이냐면 우연히 만날죠, 우연히 만날 우 그렇거든요. 조우한다. 여기 우잖아요. 여기 보면 우고 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그 알맹이라 할 수 있는 지금 우주로 지금 점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 할 때 그 우하고도 같은 맥락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다. 그죠? 우연히 만난다. 그 우연을 실질적으로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죠? 그 우연의 본질은 뭘까요? 우연의 진면목은 우연이 현상이라 하면, 그죠? 그건 우연의 그 궁극적 성스러움, 그것의 핵심적 알맹이, 그거는 필연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필연을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다 우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연일지라도 그 우연 속에 내재한 그 궁극적 성수로 그 본질을 떠내게 되면 우연은 없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필연인 거죠. 그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두 다가 실은 현상으로 드러나 있고 그 안에 본질이 내재되어 있잖아요. 드러나 있음과 들어 있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드러나 있음은 현상, 즉 우연과 필연으로 치면 우연적인 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무엇이 딱 자리하고 있냐면, 그죠? 본질적 필연이 자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적인 현상이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단지 드러나 있는,
그죠? 출렁이는 현상인 거고 그 모두 다의 출렁이는 현상 속에는 모든 본질적인 필연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물 현상의 진면목이에요.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했었잖아요. 자고 일에 그립더님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느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스치고 지나갔던 모든 그냥 그저 그래했던 그런 일상에서 우와 그런 게 아니었었네. 그게 참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었네. 삶의 내용이 아니었네. 그럼 뭐가 그러했던 모두 다해서 그죠? 자고 이래 그립더니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누나라는 그 본질적 알맹이로 모든 것을 만나야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연이 없죠. 그죠? 모든 게 필연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 이제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를 되돌이켜보고 과거의 어떤 장면의 그 추억거리 그죠? 그런 것들에 그런 어떤 상념에 젖어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거 있어왔던 그 모두 다 그게 과거잖아요. 그 과거도 실은 그 우리가 조금 더 그죠? 어제 그 표현처럼요. 그죠? 자고 일에 그립더님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느나 그 견지에서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발자취, 내가 지나온 그 흔적들이, 그죠? 내가 일구어온 나의 삶의 역사, 그죠? 진정으로 그러해요. 그거를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그 영화가 그 영화 굉장히 그 의미롭고도 재미도 있어요. 그동안 미국 드라마 중심으로 미국 영화 중심인데 요거는 인도 영화예요. 인도 영화인데 슬럼독 밀리어네어 그 제목일 거예요. 그 인도 영화거든요. 인도 그 소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장학 퀴즈 같은 거 그 퀴즈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1등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금의 상금을 거머쥐게 돼요. 이제 그것이 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쉬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다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최종 1등이 돼가지고 이게 돈을 불리고 이 문제 맞추면 몇 배 상금이 주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슬럼독 밀리어네어예요. 그러니까 그 슬럼가에 그 아주 예를 들면 비천한 신분으로 지금 인도가 그렇잖아요. 그 인도에는 어떤 신분까지 있냐면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까지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그 계급제도에서 아예 비껴나 있는 아예 예외되어 있는 그 신분이에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계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 성직자 계급, 그다음 그 뭐 귀족 뭐 이런 거고 쭉쭉 하고 뭐 평민 저기에서 이제 노예까지 그죠? 뭐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저기를 불가촉천민이라 그래요. 그 말 그대로요. 접촉해서도 안 되는 아주 천하디 천한 백성이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불가촉천민은 호적에도 안 올라가요. 와 어떻게 현대사에 그죠? 그런 것들이 돼 있노. 예를 들면 그런 데에 해당하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슬럼독 그 문바이
거기 아주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 저기인데 그 소년이 그 아이가 그 어마어마한 전국 단위 퀴즈 문제에서 1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 맞힐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의 성장 배경이 다 그런 것들을 몇 점으로 해갖고 그가 자라온 거야. 그야말로 희노애락, 우여곡절, 그렇게 뇌리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로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문제가 하필 나오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 영화를 놓고 봐도 그렇고 참 그래요. 그 상징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참 많다 싶더라고요. 저와 같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사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그죠? 그 비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당연히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러하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 영화에서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그죠? 본질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은 과거는 없는 거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 내 과거에서 어느 한 발자국이라도 그걸 빼봐라.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걸 삭제해보셔라. 그럼 지금 여기에 본인이, 그죠?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그죠? 그러한 것들이 다 점철되고, 그죠? 누적되어져 가지고 어김없이, 그죠? 어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여지없고 이유 없이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그 장면에서 막 몸서리 쳐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 것들. 그게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라는 그 현상인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을 통로로 해서 보다 더 갑절로 움켜내는 거. 예전에도 그거 재밌게 봤는데, 저기 있죠. 그게 뭐였지? 재벌 드라마 해준 거 있잖아요. 재벌가 손자였던가? 아이가 그 제목이 뭐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누구예요? 아이고 잘생긴 배우 우리나라. 나 이름을 잘 몰라. 그 순양그룹 나오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요즘에 또 재방송 해주거든요. 저 채널 돌리다 보면 그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재벌? 제목이 뭐겠다. 그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재벌가들 그래서 그냥 아주 용쟁호투를 벌여가잖아요. 순양그룹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면 참 멋진 대사들 참 많이 나와요. 보면 이제 고래 가지고 장손 순양가의 이제 할아버지 그분이 제일 회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있고 아들의 이제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이제 2명, 3명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순양그룹 회장한테는 그거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있는데 아유 얘기가 좀 그렇다. 자 그걸 그리 하는데 이제 요 주인공이 셋째 아들인가? 딸 위에 막내 아들이죠. 이 순양의 회장으로 치면. 근데 이제 거기도 있는데 거기는 이 순양그룹 회장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는 아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일체 순양그룹 뭐 이런 거 절대 관여하지 마라. 네 알아서 살아라. 너는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까 하고 이제 쫓아내본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손주. 여기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렇고 요쪽에 이제 큰 아들 장손으로 치면 이제 장남이 있고 장남이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완전 직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예를 들면 이렇게 물려주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손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장손이죠. 조기는 셋째 아들의 저기니까 셋째 아들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장손 저기 하는데 이제 얘가 야망이 크죠, 그죠? 순양그룹을 다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자꾸 걸린 돌이 되죠. 더 똑똑하고. 얘는 미리 알고 있으니 어쩔 거예요. 무조건 이기지 얘는. 그잖아요. 그래 하다가 그 기억나는 멘트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다가 막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디 땅을 이게 그 순양 쪽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공헌한 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업적이 있어야 쫙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순양군 후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 실패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순양그룹에 부담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불러다가 장손한테 야 장손아 그래 그렇게 네 뜻한 대로 안 돼버리니까 많이 분노가 일어나더냐 이제 이러니까 그 장손이 굉장히 멋진 저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회장님,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멋지다. 아니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랬겠어요. 이제 저긴데 그 대사 그 자체는 참으로 멋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가 불행했고 나에게 이렇게 있었던 그 우여곡절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분노하고 그죠? 그것으로 뭐 자신을 질책하고 그것으로 복수심을 불태워라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것을 통해서 배로 움트세요. 정말 배움을 하세요. 그러라는 극적인 그 재료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지나온 내 과거가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 1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과거를 불행했던 나의 과거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인간 신이 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가 우리 서로가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하는 데 있어.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죠? 그 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이 되어진 인간을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정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적나라해야 한다. 정말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야 한다. 그냥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리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한 착함, 그러한 다정함은 기본인 거고, 그죠? 거기에 정말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어깨 토닥여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그냥 사람 삶을 그대로 이어서 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고쳐야 할 것은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서로 잣대가 되어주고 그잖아요. 네. 그리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죠? 서로 기꺼이 있어주는 그것이 참된 우리 인간 서로에 대한 예다. 본질의 예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얘기가 되겠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뭐 그 인도 영화예요.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멋져요. 자, 님과우 조우예요. 얘기가 되겠다. 자, 이제 님과우 조우인데 그래서 님이라 불리우고 요것으로 풀리운다. 요거 적어놔야겠다. 요거는
요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이게 이름이 영이에요. 이게 이름이 영명. 자, 요거 이름을 섬이라 그래요. 이거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지난 동영상에 보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이제 보다 분명하고 자세히 좀 이해를 하시도록 하시게요. 자, 어제 만났던 그 님이요. 자고일에 그랬던 그 님. 이때서 참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님을 뭐라 하냐면 님이라 불러요.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으로 그 님이 풀어진다. 풀리운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표면적으로 만났다면, 그죠? 님이 있구나. 님을 만났어. 이랬다면 이제 오늘은 그 님의 구체적인 내용성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님과의 만나고 만남이다. 더 본질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연히 만난다 그랬잖아요. 우연과 필연 얘기하다 아까 그 얘기했구나. 그 우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우연이 필연일 수 있는가? 우연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우주적 인연이야. 그 줄이면 우연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그럼 필연이다 이 말이잖아요. 반드시 기필코, 그죠?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만나야 할 인연이었어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물연상,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알차지고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속속들이 막 날로 새로워지고 내가 나에게 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장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주적 인연, 그게 우연이다. 그건 곧바로 필연이란 말이잖아요. 네. 우주적 인연으로 만나고 또 만난다. 님을, 그죠? 예.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이게 참 그 멋진 표현인데요. 자, 우선 요 두 행과 요 두 행으로 돼 있죠. 그죠?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이라 풀리운다. 자, 우선 님이라 불리니까 이 이름을 말하죠. 우리가 누구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야말로 님의 이름이죠. 님의 이름이 님이다 이 말이에요. 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도 보면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뭐 이런 노래. 님이다. 님이라 불리운다 이 말은 님이 그의 이름이다. 님의 이름이 님이에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고 근데 자, 님의 이름은 님이에요. 근데 그 님은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풀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풀어져 내린다.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영명섬으로 짜여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님은 그래서 이 님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님의 질량이요. 질량. 님의 질량. 님이라 불리우고 이건 님의 이름에 해당하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이거는 님의 질량이다. 그 의미예요. 자, 질량은 뭐였죠? 우리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죠? 질량은 달리 표현하면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님의 이름은 님이고 님의 질량, 님의 정체성은 영명섬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그러한 님과 우주적 인연으로 우리는 만나고 만난다. 그것이 담겨있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봐봐요. 그러면 이름은 님이고 그의 구성 내용은 그 님의 구성 내용, 그 님의 질량, 그 정체성은 영명섬입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영명섬으로 님은 본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님과의 필연적인 우주적 인연으로 만나고 또 만나는 게 되어지겠죠. 이제 님을 속속들이 이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만나고 또 만남이죠. 만났어.
자, 얼굴을 대면했어. 그럼 정말 그때부터 본질적인 만남이 도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마음을 교환하고 그 영원히 살아 꿈틀대 영혼의 대화를 나누고 그게 진짜 조우예요. 만나고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만나서 잘 있었어? 그렇지 뭐 잘 있어? 다음에 식사 한번 해? 그거는 그냥 이걸 만남이라 해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는 누구에게도 밀도도 없고 농도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래 잘 있지 잘 있어 그렇지 뭐 잘 지내 가볼게. 자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래요. 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좀 보시게요.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얼른 눈에 확 띄죠. 이 분리운다하고 풀리운다. 자 영명성은 이따가 자세히 좀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걸 좀 이해를 하시자고요. 분리우고 풀리운다. 자 이제 이러면 될 거를 예를 들면 님이라 부르고 영명성으로 풀린다. 이러면 될 거를 그죠? 분리우고 풀리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멋진 내용이에요. 자, 이 분리 운다. 그 다음에 풀리 운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국어요. 우리 그리잖아요. 우리 국어에서 그 국어 이제 문법 뭐 저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불린다, 풀린다. 이런 걸 동사라 그러죠. 이거 동사 그렇잖아요. 동사. 그 움직인다. 움직이는 품사다 해서 동사, 움직임을 표현한 품사다. 우리 국어 문법에서 동사라 그러잖아요. 움직일 동사를 써서. 자, 동사죠. 불리운다, 풀리운다. 근데 동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동사에도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다 이제 우리 저기 국어 시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국어 시간에 다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사동사라는 게 있고 피동사라는 게 있죠. 능동사도 있고 주동사도 있고 저기 하는데 우선 여기 필요한 거는 요거 소개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동사는 동사인데 움직임을 표현한 품사인데 그죠? 사동사, 피동사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 반대죠. 서로 반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동사 이 사자가 시킨다, 부린다, 부릴 사자. 요게 요렇게 써요. 한자로는 요렇게 쓰거든요. 부린다,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를 시켜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이 사동사 개념이죠. 바람이 저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자, 요런 표현이, 요런 문장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게요. 그죠? 바람이 저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면 나뭇가지 혼자 흔들린 게 아니죠. 바람이 나뭇가지를 시키는 거잖아요. 부리는 거잖아요. 흔들리게끔. 그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사동사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날, 뜨거운 태양이 아스팔트를 펄펄 끓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열이 더 뜨겁잖아요. 아스팔트 가서 보세요. 아이고 뜨겁잖아. 제일 뜨거운 데가 아스팔트죠. 그 검은색에다 그걸 다 머금고 있으니. 그죠? 그럼 뭐냐면 아스팔트 스스로 뭐 하고 뭐 이게 아니라 아스팔트가 그죠? 태양이 아스팔트를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태양이 아스팔트 그냥 고열로 가열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시키는 거예요. 부리는 거. 아스팔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동사 개념이잖아요. 그죠? 피동사는 반대 개념이죠. 왜 가해자, 피해자 이랬잖아요. 입다, 피해, 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어. 아이가 스스로 엄마 등에 업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 그죠?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어요. 그죠?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로부터 불임을 당한 거야. 업힌 거야. 아이는 걸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확 들쳐 업은 거야. 그럼 뭐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불임을 당한 거야. 피해를 입은 거야. 이제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그런 걸 피동사라 그러죠. 피동사. 그죠? 자, 불리운다, 풀리운다 이게 피동사 개념이죠. 스스로 그렇게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입어졌다, 불임을 받았다, 당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님이 스스로 내 이름은 님이요. 이게 아니라 님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이 가만히 있는 님을 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입장에서는 불리우는 거야. 님이라 불리운다. 그러면 피동사 개념이죠. 피동적인 개념이잖아요. 피동적인 개념. 피동사 개념이란 말이에요. 풀리운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푼다. 이런 게 아니라 풀리운다. 풀리우는 것을 강제당한다. 뭐 이런 풀리운다. 그런 거거든요. 그죠? 자, 원래는 국어 문법에 하자면은 불리운다 할 것 같으면은 불린다 해야 되죠. 불린다. 그죠? 근데 거기에 운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풀린다. 피동사 개념이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풀린다. 풀림을 당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리운다가 되는 거예요. 불리다 하고, 그죠? 운다 하고, 그죠? 풀린다 하고, 운다 하고. 요것의 합성어죠. 국어 문법상으로는 불리우다라는 표현은 맞춤법 표준어로 하지 않죠. 불린다, 그다음에 풀린다가 표준어에 나가죠. 근데 이제 불리우고 풀리운다, 요거는 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불리우고 풀리운 걸까? 이 거창한 님이 당한 거잖아요. 풀림도 당하고 불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본인 이름은 본인 이름이요, 이것이 내 이름이요, 이렇게 당당히 밝히지도 못하고 불려져. 외부로부터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불려져. 그죠? 불림을 당해. 그 다음에 영명섬이라는 그 질량, 그 정체성의 영명섬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딱 봐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를 딱 푸는 게 아니고 풀려져.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풀려질 수밖에 없게. 이제 그런 표현이,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아요. 자,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빠예요. 아빠고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냐면 나는 가장이야. 가장이라는 것은 아빠도 들어있고 남편도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가장이 원래 내 이름이야. 자, 그러는데 어쩌냐면 자식이 그 가장님에게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인 나는 자식으로부터 아빠라 불리우는 거예요. 나는 아빠라 불러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장이야. 가장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아빠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모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빠 이렇게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그 가장이었던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아빠의 정체성, 아빠의 질량이
아빠로서 정체성과 신량이 그 자식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리우는 거예요. 풀리우는 거.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 자애로,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그 반듯한 가르침, 또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용돈도 주고, 어떤 얘기를 유심히 들어주고, 아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빠 생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풀리우는 거죠. 그 아빠로서의 그 질량 정체성이 자식에게로 풀리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식의 이해 요구에 맞죠. 자, 근데 가장은 그것만 있냐면 안 그렇죠. 그 대상이 아내야. 자, 가장이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어쩌냐면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장인데 내 아내로부터 뭐라고 불리냐면, 여보 당신 남편이라 불리우고, 그죠? 불리우고, 그죠? 남편, 남편으로서, 그죠? 남편으로서 이제 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왕창 벌어와야 하고, 돈을 줘야 하고, 그죠? 설거지도 도와야 하고, 소파에 빵 누워서 있지 말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어떤 대소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그런 이제 그 남편으로서 그런 이제 본인의 질량, 정체성, 그 내용성들이 거기에 맞게끔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내 입장과 자식 입장에서 불려졌던 그것이 그 하나로서 다냐면 그것이 아니죠. 가장이 다죠. 가장 속에 남편이라는 것도 있고 아빠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또 가장 그 질량 속에 자식에게 합당하게 풀어져야 할 내용이 있고, 아내에게 풀어져야 할 내용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 자, 내가 아내야. 또 마찬가지죠. 아내라는 의미야. 그러면 남편한테는 여보, 당신, 뭐 예를 들면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아내인 나의 그 다냐? 아니야. 또 마찬가지고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두면 또 부모야. 그럼 자식한테 엄마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리운다, 풀리운다, 풀린다. 이 피동의 개념으로 이제 표현되어진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피동적인 표현이어야 할까? 그죠? 왜 불리우고 풀리우는가? 왜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풀면 될 것을,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불린다, 불리운다, 풀리운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와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인 거예요. 있어줌을 의미해요. 있어준다라는 것은 뭐죠?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다 이 개념이 아니죠. 사동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부린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피동 개념, 있어줌, 그의 필요, 그의 이해 요구, 그의 배움, 그의 변화 발전, 그의 진화와 진보를 위해서 있어준다. 그러니까 어째요? 중심을, 그 주어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족이다 두는 거예요. 님이라는 요 자체, 나 자신에게 이 주어 개념을 내가 어찌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가 어찌하는 거기에 따른다 이 말인 거예요. 불리운다, 풀리운다. 이거 굉장히 멋진 거예요. 멋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있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땅 전체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있어주는 거죠. 저 하늘이, 그죠?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정말 바르고 참되고 옳게 살아가시라고 저 하늘이 있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에게 스승이 있어주고, 그거 있었잖아요. 스승의 정의는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 있어준다. 제자의 완성을 위해서. 그죠? 그래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삼라만사는
오로지 나의 완성을, 우리 저마다 각자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줌인 겁니다. 그 있어줌이요. 있어줌. 그렇기 때문에 있어주는 그것이 주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있어주는 그것은 목적은 뭐냐면 그가 그 자신이 우리 인류 저마다가 이 있어주는 이것을 타고 있어주는 그 당사자로 승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있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진짜 지극하신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라 얘기해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아득한 그 깨달음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신 부처님의 자애로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있어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님이라고 하는 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로 어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요. 우주, 새 시대, 새 역사, 새 인간, 만유가 직접적으로 그 우주라고 하는 거, 그 도우 세계라고 하는 거, 진리, 그죠? 그것을 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한 님을 참으로 만나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님은 내가 우주다, 내가 새 시대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걸 다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니까 어쩌냐면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거기서 부르면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풀어질 이유가 있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우고 풀리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극한 지고지순한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의입니다. 그죠? 위대한 성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우고 풀리우는 거예요. 즉 인류 모두에게 불임을 당하는 것인 거예요. 자, 이제 요 장면으로 보면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 불임을 당하는 그 장면, 피해자. 자, 이제 요 견지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 그러는데,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내리사랑만을 행한다 이 말인 거예요. 불리운다, 풀리운다 이 말. 거기에 임해준다, 거기에 따른다, 그죠? 근데 그걸 못되게 하고 뭐 악하게 하고 더 추락하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스러워지고 더 풍성, 더 넉넉해지니까 그러한 내리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풉니다 이 말인 거예요. 불리운다, 풀리운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인 거야, 우리. 왜냐하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죠? 그러니까 불리우고 풀리우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셔라. 얼마든지 가져가셔라. 얼마든지 풀리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불리울 수 있으니까. 그죠? 무한 내리사랑.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그죠? 무한한 동력원이고 마르지 않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불려도 내 이름이 손상당하지 않아. 아무리 풀어내려도 내가 홀쭉해지지가 않아. 그러니 무궁무진하게 불리우고 무궁무진하게 풀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가셔라. 다 터더욱 가져가셔라. 그죠? 그야말로 짝사랑은 아마 그죠? 짝사랑은 그 님이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 인류가 짝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님이 그 외에 저거 있었잖아요. 도불원인 인원도하고 산비리속 속리산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도하고 산은 그 사람과 그죠? 그 세속에 대해서 그렇게 진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과 그 세속은 도를 멀리하고 산을 여의더라, 산을 이별하고 돌아서더라 이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와 그 성스러운 그 산은
맨날 짝사랑하고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임이라 불리우고 영명성으로 풀리운다. 너무 멋져. 그죠? 있어주는 거다. 있어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같죠. 운다, 운다잖아요. 불리우고 풀리운다. 조우, 우주적 인연 뭐 이랬잖아요. 자, 종 있죠, 종. 땡 치면 종이 울죠. 종이 울잖아요. 자, 울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진폭이 생겨나죠. 진폭이 생겨나가지고 파동체 가잖아요. 그죠? 예. 대파동. 땡. 그죠? 예. 자, 그래서 운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대파동을 의미해요. 물결차 가는 거잖아요. 쫙. 이 파장. 그죠? 이 진폭을 가지고. 그래서 실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박수를 한번 딱 치잖아요. 짝 소리가 났잖아요. 소리 개념으로 보면 물적 개념으로 보면 물리 개념으로 보면 1초에 340m 가잖아요. 그죠? 딱 하면 소리는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우리가 천둥이 쳤어. 그죠? 와랑탕탕 하고 1초, 2초, 3초.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천둥이 와랑탕탕 하고 그게 아니라 번개가 번쩍했어. 번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번개가 눈앞에 번쩍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1초, 2초, 3초 와당탕탕 이 천둥 소리가 날 때까지 그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번개가 어디 몇 미터 거리에서 쳤구나 이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340m 가니까 아니다 저기 네네 죄송해요. 번개가 아니 천둥이 와랑탕탕 하면서 이제 번개가 치잖아요. 그럼 이 지점이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와랑탕탕 소리가 들렸잖아요. 지금 소리가 1초에 340m 가니까 1초, 2초, 3초, 4초. 자 그러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럼 본질적으로 어쩔까요? 이건 우주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이 파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의 속도로는 1초에 340m 가고 680m 가고 예를 들면 뭐 한 1000m 갔다. 그러면 굉장히 열받아서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폭, 이 파동은 우주 끝까지 가요. 물결쳐 가는 거예요. 저거 같죠? 호수가 있으면 잔잔한 호수가 있으면 그게 돌 하나 딱 떨치면 이 파문이 있잖아요. 저 끝에까지 가잖아요. 끝에. 또 다시 또 그 반작용으로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잠깐의 생각도 그래요. 한 번에 그 전기장 펄스장이 딱 일어나면 이 우주 끝까지 가요. 우주 끝까지 가서 어쩐단 말이에요. 저장된다 이 말. 거기 기록되어져요 낱낱이. 이게 이제 대파동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운다가 이제 대파동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분리운다, 풀리운다 이 말을 이제 종합해 보면 있어줌의 대파동이다 이 말이죠. 그죠? 있어줌의 대파동.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운다, 풀리운다가 피동사 개념, 피동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 시키는 그 주어 개념, 사동한 이 시키는 장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이 대파동으로 있어준다 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파동이니까 뭘까요? 입자. 그죠? 여기 대이니까 여기도 대입자. 대입자가 있어주는 대파동을 미미라 부르고, 그죠? 대입자가 대파동으로 있어주는 그 영명섬으로 대입자에게 풀려진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파동 입장에서는 대입자로부터 미미라 불리우고 피동, 그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누구한테? 대입자한테.
자, 대입자는 뭐에 해당할까요? 우리 인간이겠죠. 그죠? 예, 우리 인간. 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구나. 그죠? 멋지죠? 그래요. 이 우주의 정체성이 그래요. 이 우주의 성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했었잖아요. 우주란 나와 내 정겨운 님들의 합이다. 그러니 기꺼이 대파동으로 있어주는 거예요. 불리워주고 풀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니까. 아무리 나에게서 나가도 나는 항상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이 막 풀려져 해도 나는 더 크게 계속 채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우주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내 평생에 다정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있어주는 나의 연인인 거예요. 연인. 그래서 어제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고 이래 그립더니 이제서야 참으로 만나누나. 내 다정한 연인을 이제 내가 만나게 됐다. 이 시간이 어디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그러면 우선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가 됐다. 그죠? 예. 야, 이 표현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자, 그러니까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거를 들어보시면 이거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시인데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확실히 들어오실 거예요. 김춘수님의 꽃이요. 꽃. 그죠?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이 님은 대파동으로 있어줍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 인간, 대입자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님이라 불리우고 우리 인간에게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영명섬으로 다가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김춘수님의 꽃, 자,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너무너무 멋져요. 이 꽃, 이 제목이 꽃이잖아요. 참으로 꽃을 노래했다. 참으로 우리가 꽃을 피워야겠다. 이게 더 진하게 꽃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님이라 불리우고 영명섬으로 풀리운다. 누가 나의 이름을, 님이라는 그의 이름을, 이 있어준 대파동을 부르기 전에는 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님이 뭐여? 혹시 나만이여? 그냥 님은 그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 님이라는 게 있구나. 저걸 님이라 하는구나. 님이구나. 어마어마하게 눈부신 님이구나. 내 평생의 연인이구나. 자, 그죠? 우리 인간이. 그죠? 그러면 어쩐다고요? 그 님이 그 인간에게 들어가서 꽃이 되어준다. 그래서 불리우고 꽃이 되어주려고 대파동으로 기꺼이 있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다? 그죠? 꽃이 됐다? 그럼 또 어째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은 그죠? 내가 꽃이 됐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꽃이 됐어. 그러면 꽃이 됐잖아요. 본인 이제 인간이. 그러면 우리 인간 각자가 또 서로의 모든 삼라만상의 님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내가 그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님이 되어졌던 거죠. 나도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그에게 불리울 수 있는 님으로 항상 자리해야 해. 이게 우리 인간. 이게 인간성이야.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의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거예요. 그죠? 아, 너무 멋지죠. 그죠? 그래요. 자, 이제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리우고 풀리움으로써 우리 인간인 각자가 요것이 확 내 속에 들어와서 다가와서 꽃이 된다. 네, 좀 쉬었다가 구체적인 영상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멋지죠.